맥킨지 컨설팅에서는 코로나가 가져올 미래 전망 시나리오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최근 7월달 자료를 통해서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 소비, 일에 대한 변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맥킨지는 주기적으로 코비드19에 대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건강과 위기에 대한 대응 이런 방향을 보고하는데요. 소개해드릴 자료는 7월 6일 날 나온 자료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자료는 사망률에 대한 건데요. 물론 코비드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또 이러한 것에 차이가 있겠지만 인구당 사망률 비율을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이런 순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은 벨지움, 영국, 스페인, 이태리, 스웨덴, 프랑스, 미국 이런 선진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수라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변인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가 상대적으로 잘 사망률 관점에서는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추이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크게 여러가지 다양한 하나, 둘, 셋, 넷, 5가지 분야의 백신 개발 성향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듣는 모더나인 경우에는 페이지 3단계까지 돌입했다고 하고요. 또 옥스포드 대학 것도 그렇습니다. 점차 뭔가 개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에 어느 정도 가시화된 자료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에게 경제 전망을 물어봤습니다. 맥킨지 보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 차원에서 대처하는지 그리고 정책, 경제 정책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이러한 매트릭스가 구성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눈여겨볼 부분은 이렇게 색칠된 부분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어떤 형태든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지금 이 효과가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이 아주 직접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나리오의 경우를 봤을 때 가장 심한 경우 16%로 보면요. 2차 대전 말미와 비슷한 성격이 보여지고요. 또 시나리오 가장 중간적인 경우를 보더라도 상당히 최근보다는 높은 어떠한 경제적인 임팩트가 있는 미국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완화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시나리오를 보면 아주 좋은 경우라 하더라도 급격히 전화하더라도 이미 많은 경우 그 폭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상당히 큼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천천히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 속도 또한 길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 시나리오를 봤을 때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할지라도 회복이 되는 시기가 바로 내년도 1분기가 됩니다. 물론 더 자료를 자세히 보면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올해 3분기부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경제는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러한 수치들, 특히 월스트 케이스에는 2023년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데이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 속도는 어떤 시나리오가 되든 어느 정도 시간에 있어서는 긴 호흡과 시간이 필요함을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향이 주는 내용들을 보면 먼저 비대면 거래를 보면요.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온라인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더 활성화하겠다. 대신에 그 비대면 거래는 좀 줄이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약 55%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이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는데 어떤 의향을 보이냐에 따라서는 생각보다는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다른 자료를 보더라도 어떤 매장을 방문했을 때 선택하는 첫 번째 관심사가 안전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영업이나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놓치기 간과하기 쉬운 게 있을 텐데요.
앞에 소독제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이 있는지, 직원들은 마스크나 이런 위생 관리를 잘하는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속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인 동향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브랜드까지 바꾸겠다라는 그런 의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차 온라인을 활용한 것들이 늘어날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난 부분은요, 소비에 있어서 어떤가를 보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소비를 회복시키는 속도가 늦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산이 많고 부유할수록 물론 그 규모가 있고 쓸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길게 보고 조금 더 천천히 소비와 같은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역에 있어서도 어떠한 식품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큰 속도로 떨어졌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떠한 교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폭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인더스트리 산업별로 보면요, 어떤 항공이 가장 임팩트가 컸고요. 여행, 그 다음에 의외로 은행, 그 다음에 오일가스, 보험 이런 부분도 영향력이 컸고 회복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하이테크라든지 컨슈머 소비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의약품 이런 쪽은 늘어나고 있고요. 아직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영역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에 있어서 원격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니까, 물론 뉴욕은 거의 락다운될 지경까지 있는 것이 그 반영이 됐겠지만요, 약 91% 정도가 원격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미국의 경우에는 그 코로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해보니까 좋다, 그리고 해보니까 이걸 계속해야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금 약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알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다시 내려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에서의 그 원격 근무에 대한 의향이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일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굉장히 급격히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코로나가 빨리 끝날 것 같지만 더 나아지고 백신 소식도 들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중국과 우리나라처럼 빠른 경우에는 3분기부터 지금부터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 세계적인 영향을 봤을 때 늦어도 올해까지는 더 버텨야 되는 그러한 암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대면 소비 생활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필수가 됐습니다. 김미경 TV를 저는 자주 보는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지금은 어떠한 2025년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 정도로 급격히 비대면의 시기로 앞당겨졌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나아가서 일자리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을 건데요,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코로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아예 그 분야 자체를, 만약에 회사가 100이라는 구성 요소로 만들어졌다면 그 중에 실적을 내지 못하거나 필요 없는 게 만약에 50개다 그러면 50개 전체를 날리는 그런 방식의 해고와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이지는 않지만 법적인 것으로 피해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러한 영향은 점차 나타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찾고 일자리를 구하고 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 원격 수업이라든지 원격 화상회의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상생활으로 자리 잡고 그것이 일자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옛날에 이 주판하고 타자기를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한때는
상고를 나와서 주판을 얼마나 빨리 두느냐가 그분이 은행이나 금융권에 입사하는 척도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반에 또는 1990년대 말에 회사에 갔는데요. 그때 회사에서 처음에 할 수 있는 스킬 중에 대단한 스킬은 타자기, 전동 타자기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2000년 급격히 컴퓨터가 오면서 제가 워드를 쓸 수 있고 특히 엑셀도 잘하고 무엇보다 파워포인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잡 스킬에 있어서 필수 요소였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미경TV에서도 파이썬을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쩌면 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서점에 가서 리부트에 왜 파이썬을 하게 됐는지 부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배경이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예전에 엑셀이나 워드를 모르면은 또 이메일을 쓸 줄 모르면 이상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코딩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면 그것 또한 이상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요. 다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급격히 변해가는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시니어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한데요. 일부분을 보고 급격히 나아질 거다 조급하게 지금 어떤 자산이 뜬다더라 이런 시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삶에 있어서 변동성이라는 게 가장 위험하고 그 폭이 컸을 때 만약에 위험의 나라일 때 커버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니어들은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이 글로벌 시각과 코로나에 대해서도 전체의 흐름 속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삶의 경륜을 통해서 다시 반추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지금 이 시기에 움츠려들기만 하기보다는 새로운 배움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배움을 할 수 있는 비대면 도구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 그것을 검색해서 이 시간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예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만약에 주판을 배우거나 타자기를 배우거나 아니면 독수리타법으로 타이핑을 배우거나 이런데 또는 어떤 유튜버는 보캐블러리 33,000 저도 그걸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한 번도 쓰지 않을 단어를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글로벌 시대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배움이 필요할 때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그 원리를 이해한다든지 이러한 비대면에 대한 컨텐츠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것을 찾아서 전체를 보고 새로운 배움을 시작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